자, 2022-23 필수 이론 3회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은 핵산의 모식도이다. 이 분자는 DNA냐 RNA냐. 자,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모듈처럼 항상 공부를 했다면 내가 뭘 봐야 되는지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리보스인지 디옥시리보스인지, 염기가 U인지 T인지 뭐 어느 것으로도 하셔도 됩니다. 근데 리보스의 지금 2번 탄소에 OH를 가지고 있으므로 리보스로 돼 있죠. 리보스로 돼 있는 건 RNA다. 그래서 RNA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뭘로도 알 수 있어? 제가 염기 중에 퓨린 염기 링 2개를 가진 애 중에 이렇게 3개 있으면 구안인, 이렇게 수소결합 2개 할 수 있으면 아데닌. 근데 제가 이 피리미딘 염기는 염기를 보고서 수소결합하는 걸로 하지 말라고 했죠. 이렇게 동그라미 2개가 있으면 유라실 이렇게 라고 했고, 사이토신에서 아민기가 빠지면 유라실이 된다. 그래서 팔 하나에는 우 말고 NH가 있으면 얘는 사이토신이죠. 우라실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제 CH3가 있으면 이제 티민이다.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염기서열은 얘가 5'이죠. 이쪽이 5'. 1, 2, 3, 4, 5. 리보스의 5번 탄소부터 우리가 3번 탄소 쪽으로 읽어야 된다고 했어. 그래서 이 염기서열은 CGAU입니다. 그래서 틀리고요. 그다음에 이미 RNA라고 했으니까 T는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무조건 그냥 틀리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을 고를 때는 이제 틀리다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정확히 이제 풀어드린 거죠. 자, DNA는 이렇게 이중 나선을 하는데 그 이중 나선은 염기 사이에 수소 결합으로 잡아져 있고, 한쪽이 5' to 3'이면 그 반대쪽은 5' to 3'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거 꼭 알아라고 했죠. 이게 5번 탄소인 건 여기 5가 있으니까 이게 1번, 2번. 항상 1번에 연결되어 있죠. 3, 4, 5번에 인산이 달려 있으니까 이거 5'이고, 항상 예외 없이 역평행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오른쪽은 3' 말단이 됩니다. 이거밖엔 답이 될 수 없어요. 끝.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핵산을 다 배운 다음에 세포에 대해서 배웠는데, 원핵과 진핵 중에 원핵은 세포막, 원형질막이 있으며 그 안에 핵 DNA가 들어있는 영역인 핵양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며, 그 DNA로부터 만들어진 RNA를 단백질로 만들어내는 리보솜 가지고 있다. 근데 좀 더 정확히는 이제 CCBS 리보솜임을 제가 외웠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세포막 바깥쪽으로 대부분의 아이들은 세포벽을 가집니다. 없는 애도 간혹 있긴 하지만요. 또 그 바깥쪽으로 다당류인 피막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얘네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편모라고 하는 기관을 쓰고요. 그 다음에 어딘가 붙기 위해서는 선모라고 하는 기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보듯이 얘네들은 원핵은 원형의 하나의 DNA를 가지고 있고, 좁은 의미의 세포소기관은 막성 세포소기관인데, 이것도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있냐 없냐라고 물어봤을 때 원핵세포는 없다 라고 하시면 되고, 원핵세포는 크기가 작죠. 1 내지 10 마이크로미터고, 진핵은 그에 비해서 지름이 10배만큼 커질 수 있었다. 1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세포소기관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세포 골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지식형 DNA는 선형의 DNA이며 10개를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세포가 진핵세포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이상 지름이 커질 수 없는 이유는 부피가 커지게 되면 부피에 커지는 것 대비 표면적에 커지는 비율이 작아서 물질 교환이 작게 된다고 했죠. 세포 크기가 작게 되면은 큰 것에 비해서 부피당 표면적의 비율이 더 커서 물질 교환이 잘 된다라고 했죠. 작은 세포는 세포질에 비해서 더 큰 표면적을 가져서 물질 교환이 용이하다라고 수업 시간에 강조한 것 같네요. 조직과 기관이 되는 건 크기와 상관없이 이제 세포들이 모이기만 하면 조직과 기관이 되니까 크기와 상관없죠. 작은 세포는 큰 세포보다 그냥 단순하게 표면적은 큰 세포가 더 크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교과서에 그림 봤어. 지름이 1인 거에 비해서 5인 것은 당연히 한 변의 지름이 더 커졌으니까 작은 세포보다 큰 세포가 더 단순하게 표면적만 따지면 표면적이 더 커지겠죠. 세포가 커지면 세포 골격이 커져서 무거워진다. 무슨 소리야? 아니야, 이건 전혀 맞게 고칠 수 없어요. 작은 세포일수록 적은 산소 영양분을 요구한다. 아니죠. 같은 부피 때 요구하는 산소량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살짝 안 배운 것 같은데 우리 세포 기질, 세포, 진핵세포에서 내막계와 내막계가 아닌 걸로 제가 크게 나누는데 내막계에 필요한 단백질을 모두 부착 리보솜에서 만들어냅니다. 내막계 단백질. 내막계 아시죠? 내막계 뭐 핵막, 외막이라든지 저포체, 골지체, 리소솜, 세포 이런 것들이 내막계인데 그 외에 나머지 지역에 있는 이제 세포 기질의 단백질들은 이 자유리보솜에서 만들게 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하지 않았는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기관이 아니죠. 물론 미토콘드리아 내에서는 단백질이 만들어내긴 하죠. 미토콘드리아 내에도 CCBS 리보솜이 있는데 걔는 그냥 미토콘드리아 자신이 쓰게 될 단백질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5번도 답이 될 수 없어요. 핵막에는 핵공 안에는 DNA가 들어있는데 그 DNA가 RNA가 돼서 그 RNA가 바깥으로 나가야 세포 기질로 나가야 번역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mRNA가 나갈 때도 핵공이 이용되고요. 그 다음에 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리보솜이 만들어내는 바깥에 리보솜을 만들어내는 단백질, 리보솜의 단백질들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단백질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들어온 다음에 리보솜의 단백질과 rRNA가 합쳐져서 리보솜의 소단위체들이 만들어지고 그 소단위체들이 또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고 했죠. 1, 2, 3번 맞고 그 다음에 꼭 리보솜의 단백질 아니더라도 핵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DNA 중합효소, RNA 중합효소들도 만들어지는 장소는 세포질이에요. 그 바깥에 있는 애들이 핵 안으로 들어오려면 핵으로 이동하는 신호를 가져야 되고 핵으로 이동하는 신호를 가진 애들은 모두 핵 안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2, 3, 4 모두 맞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어요. 끝. 자, 그 다음에 8번에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 중 막으로 둘러싸인 소개공과 그렇지 않은 걸 골라봐라. 우리 소포체, 그 다음에 중심회포 이건 단일막으로 되어 있고 미토콘드리아, 엽록차. 아이고 우리 아직 안 배웠네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 곧 배우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 해설하는 시점에서 이제 메가반은 배우지 않았고 메가반은 배웠고 MDMP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엽록체는 두 개의 막으로 되어 있어요. 기역, 니은, 디귿. 여기는 좀 안 배운 게 조금 혼재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리보솜 비막성이라고 했고 중심체도 아직 안 배운 반이 있겠네요. 곧 배우게 됩니다. 미음과 비읍은 비막성, 막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단백질과 rRNA 이루어져 있는 애가 이제 리보솜의 단위체겠죠. 리보솜의 단위체. 단위체가 존재하는 지역, 지역은 인이 되겠죠. 지식형. 자, 리소솜과 F 지난번에 배웠죠. 단일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백혈구의 식균 작용, 손상된 세포 자기분해. 우리 파고좀을 통해서 잡아먹은 걸 분해하거나 아니면 오토파고좀을 통해서 자기를 분해하는 것은 액포가 아니라 리소좀이라고 했죠. 제가 리소좀과 액포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기관으로 봐야 된다라고 수업 시간에 강조했었습니다. 오래된 식물일수록 액포의 크기는 점점 커진다고 했었죠. 지식형. 자, 리소좀은 골지체에서 떨어져 나온 소낭이 만들어낸다. 맞습니다. 이거 오늘 제가 학생들 들어보니까 오늘 메가 모의고사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리소좀은 골지체 유래입니다. 맞습니다. 액포에 대한 설명. 액포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죠. 물을 저장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물을 저장하기 때문에 물의 양에 따라서 삼투압 아직 안 배웠는데 물이 많으면 이제 좀 물이 많으면 그 세포 안에 있는 용질들이 싱거워지겠죠. 물이 적으면 짜지고 이걸 우리가 삼투압이라고 부릅니다. 물의 양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2번도 맞고요. 그다음에 노폐물 저장하거나 영양분 저장하거나 그다음에 색소도 저장합니다. 3번 세포물 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소는 미토콘드리아이기 때문에 3번만 액포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서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명활동의 중심기관이고 핵막에 의해서 세포질과 구별되긴 하는데 핵막은 이중막이죠. 2번이 틀리네요. 핵이 있으면 진핵, 없으면 온핵으로 나누죠. 맞습니다. 핵 안에는 DNA가 들어있습니다. 맞습니다. 핵 안에 유전물질이 그냥 있지 않다고 했죠. 제가 염색질 상태로 보통 존재하다가 더 응축되면 염색체 상태에 따라 이름이 다르다고 했는데 여기서 응축해서 막대 형태가 된다라고 한 게 염색체 상태를 지칭하는 뜻입니다. 2번을 빼고는 다 맞는 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8번. 다음 어떤 세포 소기관. 딱 그림만 봐도 알겠죠? RNA 단백질로 돼 있고 눈사람처럼 생겼으니까 리보솜이겠죠. 단백질 만들어내는 기관이죠. 핵에서 오는 유전 정보에 따라 유전 정보가 바로 이제 RNA겠죠. RNA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 합성하는 번역하는 기관이 리보솜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지질의 합성과 해독작용 이거는 SER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SER의 여러 가지 효소들 단백질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1번 틀리다. 세포에서 생성된 단백질을 운반하고 가공하는 일을 한다. 단백질 운반 가공 이거는 보통 이제 골지를 지칭하는데 많이 쓰는 특징이죠. 골지는 단백질을 가져오고 걔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하죠. 틀리다. 두 가지 작은 단위체로 구성되며 이건 맞는데 그렇죠. 얘는 진액이든 온액이든 뭐 큰 단위체와 대단위체와 소단위체로 구성될 건 맞는데 막 구조가 아닙니다. 막이 없습니다. 틀려. 골지체 표면에 부착되어 있거나 세포질에 터졌다. 아니 골지체가 아니라 소포체에 부착되어 있거나 세포질에 있겠죠. 부착 리보솜이거나 자유 리보솜. 그래서 5번 틀리다. 자 9번. 다음은 그림을 보니까 핵 옆에 존재하고 B에는 점점점점점 붙어 있으니까 얘는 RER. 그다음 S는 매끈하게 생겼고 튜브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SER이 되겠죠. 자 A는 지질의 분비에 관여하고 자 제가 B에서 RER에서는 단백질의 합성에 관여하고 나머지 탄수화물이든 지질이든 이런 것들의 대사는 SER에서 일어난다고 했죠. 우리가 자세히 배우진 않았지만 이걸 답을 고르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을 거야. 이걸 듣고 조금 더 이제 대용을 더하면 좋을 것 같아요. A는 지질의 분비에 관여하고 지질의 합성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A는 맞는데 뒤에 B는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지 지질의 합성에는 관여하지 않아서 뒷 문장 때문에 틀린 거예요. A는 막구조가 아니지만 B는 단일막이다. 아니다. 둘 다 막구조다. ER은 SER이든 RER든 다 단일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인지질 스테로이드 지질의 대사는 A에서만 일어난다고요. B는 아니라서 3번은 틀리다. A의 표면에는 리보솜이 붙어 있지 않아서 스무드 SER이고 B의 표면에는 리보솜이 붙어 있어서 러프하게 보여서 RER이다. 4번이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분비 기능이 활발한 이자 세포에 많이 분포하는 게 뭐냐. 제가 이거 수업 중에 살짝 설명한 것 같은데 단백질인 항체와 효소를 많이 분비하는 이자나 형질 세포는 단백질을 많이 분비하기 때문에 알리아, 이 B랑 골지가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B가 발달돼 있고요. 부신 겉질이나 간세포는 꼭 SER이 발달됐다고 하기 그런데 부신 겉질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는 지질의 대사, 스테로이드 대사가 많이 일어나요. 지질의 대사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A에서 주로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A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간세포는 또 지질 대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 잠깐 나왔는데 SER은 독성 물질의 분해에도 관련돼 있어요. 간에 있는 SER은 독성 물질을 분해하거든요. 그래서 간 세포에도 SER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B만 바꿨으면 맞는데 설명은 맞는데 A, B가 틀려서 5번은 틀린 보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그림은 백혈구의 식균 작용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가 봤던 거랑 완전 똑같네요. 백혈구가 잡아먹은 얘를 우리가 파고솜 한글말로 번역했을 때는 우리가 식포라고 번역하긴 했죠. 그게 A인 1차 리소즘과 합해지면 B인 2차 리소즘이 되고 그 안에서 물질들의 분해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얘가 내막계이기 때문에 막하고 융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나타낸 거야. 자, A는 뭐였죠? 1차 리소좀이죠. 리보좀이 아니라 1번 틀리고요. B는 식포. 이건 맞다고 해주세요. 파고좀 식포와 뭐가 결합한 거야? 리소좀이 결합한 거죠. 이걸 우리가 2차 리소좀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골지체라고 해서 틀립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보기죠. C는 리소좀이 변한 거 맞죠. 근데 리소좀은 여전히 융합하더라도 단일막 구조지 이중막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여기 빼고는 다 맞습니다. 손상되거나 오래된 세포를 분해하는 자 여기서 1, 2, 3, 4, 5에서 항상 맞는 걸 골라야 되는데 제가 이걸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했지만 지금 여기서는 식세포장으로 먹은 걸 분해를 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오래된 세포 소기관을 분해하는 건 오토파고좀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4번은 틀리다. 왜냐하면 5번이 가장 맞는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리소좀에는 가소분해소 있었고 세포내소화 했었죠. 그래서 5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제가 안 풀어도 되는 문제로 했는데 문제가 조금
오타가 있더라고요. 위 그림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 그림이 아니라 위 그림에서 세균의 세포벽을 이루는 성분은 무엇이냐.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내겠다 해서 안 알려줬는데 이번에 그냥 외워둘 수 있으면 외워두면 좋긴 좋아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세균의 세포벽은 셀룰로즈가 아니다. 펩티도글리칸이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다. 그냥 외우면 됩니다. 펩티도글리칸. 물론 이거 말고도 있는데 가장 주 성분이에요. 자,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겠어요? 펩티도, 단백질 조금 있고 글라이칸, 단백질이 주를 이루는 게 아니라 아미노산이 조금 있고 거기에 당이 엄청 많으니까 펩티도 글리칸, 글리칸을 꾸미겠죠. 아미노산과 단백질로 구성된 어떤 성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좀 자세히 배우도록 해요. 분자 구조는 몰라도 됩니다. 사실은 펩티도 글리칸이 세균의 세포벽을 이루는 주성분이다. 이걸 그냥 외우는 게 더 중요한 내용이긴 합니다. 제가 강조하진 않았으니까 물론은 보기였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 내막계에 대해서는 쭉 설명했죠. 핵막유, 외막, 소포체, 골지체, 리소좀, 세포막 이런 것들이 내막계를 구성하는 세포 소기관이고요. 그다음에 4번은 그 캠벨에 있는 용어를 했습니다. 제가 아예 그냥 리소좀이 생물마다 좀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캠벨 책에는 그 액포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식포나 수축포나 중심액포로 나눈다 이렇게 했었어요. 식물은 중심액포라고 부르고 원생 생물들은 수축포나 식포라고 부른다 이렇게 했었죠. 약간 애매한 문제라서 맨 뒤에다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해설을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안녕.